현대 해적 시대를 이어 최종장까지 스토리를 만들어내며 그 이전부터 당시 최강의 칭호를 가진 두 인물은 바로 골드로저와 흰수염이 있는데요. 두 사람은 최정점의 인물로 서로 호각을 다투었다는 전설적인 대해적이었으며 사망 전까지 둘 다 이 칭호를 잃지 않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최후의 섬인 라프텔과 원피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며 골드로저가 직접적으로 원피스를 찾아내 해적왕으로 올라서게 되었는데요. 海賊王ゴールド・ロジャー골디 로자다. 하지만 흰수염이 코즈키 오뎅을 빌려주어 가능했던 일이며 훗날 흰수염도 라프텔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었지만 관심이 없어 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훗날 지병으로 인해 자수를 하였던 로저는 원피스에 대한 정보를 관광객과 함께 알리며 공개 처형을 당하고 대해적 시대를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사실상 원피스를 찾을 수 있었던 흰수염 뉴게이트는 로저 사망 이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 불리며 대해적 시대 정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자란 비가맹국 스핑크스 섬을 나오며 해적으로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そして幼少期早々に海へ出た 자신의 보물의 몫을 모두 고향으로 보내고 어린 시절부터 원했던 것이 가족이라 말하며 가족과 같은 동료들과 관계가 굉장히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해적단을 만든 뒤에는 흰수염을 모두 아버지라 부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家族 젊은 시절에는 당대 최강인 록스 해적단의 몸을 담기도 하였으며 훗날 대해적 시대 사왕으로 불리웠던 빅맘이나 카이도우와 같은 거물들과 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갓벨리에서 로저와 거프를 상대하게 된 록스 해적단은 서로 각자의 이점만 챙기는 해적단이어서인지 로저와 거프에게 패하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海運中将カープという男が止めた 이후 흰수염 해적단을 창설 뒤 여러 동료를 만들기 시작하였는데요. 우연치 않게 상륙한 곳에서 노밖으로 달려오는 오뎅을 포함하여 불사조 마르코와 다이아몬드 조지까지 사체간으로 초강 작업의 인물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俺の名は光月おでん誰だか知らんがお前の船に 로저와 함께 한 시대에서 이름을 날리던 흰수염 해적단 그리고 한 섬에서 로저 해적단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이미 몇 번의 전쟁에 있었던 것인지 당대 최강인 두 해적단은 놀이처럼 사흘간 쌈박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등장 시 로저가 카무사리로 오뎅을 일격에 날려버렸으나 흰수염이 나타나며 패왕색 패기를 휘감아 로저를 공격하였는데요. 로저도 패휘감으로 공격을 날리고 이들의 무기가 닿지도 않았으나 섬 전체가 흔들리는 충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흘이 넘는 싸움 끝에 서로 물물 교환을 하며 나름 훈훈하게 정리가 되었으나 여기서 로저는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흰수염에게 말하였는데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또 하나의 섬을 찾으려면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오뎅이 꼭 필요하다며 코즈키 오뎅을 빌려달라 말하였습니다. 1年でいい 가족을 매우 중시하는 흰수염이었지만 오뎅도 여기에 혹하여 조르나 결국 넘어가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흰수염의 도움으로 골드로저는 해적왕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적대관계였지만 동료까지 넘길 정도로 서로 신뢰를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라프텔을 발견한 뒤 두 사람 술잔을 나누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서 로저가 라프텔과 원피스에 관한 진실을 알려주었고 사실 라프텔로 가려면 충분히 갈 수 있었던 흰수염이지만 원피스에 대한 정보를 들어서인지 로저처럼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서인지 이후 제왕으로서만 바다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로저와 유일하게 호각으로 다투었던 인물이며 세계를 멸할 힘을 가졌다는 흰수염은 정상전쟁에서 자신의 힘을 잘 보여주었는데요. 22년 동안 왕으로서 군림하던 흰수염이었지만 나이가 있어서인지 크게 약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과거 로저의 숙적인 만큼 현 상태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는데요. 초인계 중 최강의 열매라 볼 수 있는 흔들은 들열매 능력으로 지진과 해일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였으며 당시 해군 대장이었던 아오키즈가 이를 막지 않았다면 해군이 어떻게 막았을지 의문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世界を滅ぼす力を持っているんだ 당시 패기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인지 패왕색 패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몸이 노쇠해서인지 아군이었던 스쿼드의 공격을 견문색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지병과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전장의 분위기를 잡으며 해적들에게 스스로 선택하라 소리쳤는데요. 海賊なら信じる者はてめえで決めろ。 해군 중장급들은 모두 원킬로 보내버리고 전투 능력뿐 아니라 지략적으로 전장을 잘 파악하며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아카이노에게 명굿방을 맞고 머리가 반이 날아가 버렸지만 아카이노를 날려버리고 마린포드를 반파시키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등장한 페르나 아들 검은 수염이 등장하자 흔드는 들열매 능력으로 압도하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검은 수염 해적단 전원에게 다구를 맞고 이렇게 외치고 사망하였습니다. ワンピースは実在する。 로저와 같이 전설로서 사망한 흰수염은 이후에도 강자들에게 로저와 동급인 인물로 평가받으며 아직까지 로저와 유일하게 50억을 넘는 현상금을 가진 괴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不敵白ひげは王座につかずその椅子の前に君臨した 최후의 섬에 도달한 인물로 위대한 항로를 최초로 제패한 해적왕인 골드로저는 현상금 55억 6,480만 베리로 현재까지 등장한 인물들 중에서는 최고의 현상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저가 있었던 시대에는 적수도 몇 없을 정도의 강자이며 세계관 최상위권의 무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약체의 바다인 이스트블루 출신이며 세계를 뒤집어 놓겠다는 결심으로 밀짚 모자를 쓰고 해적으로서 첫 출항을 하게 되었는데요. 출항부터 실버즈 레일리에게 이건 운명이라는 쌉소리를 날리며 자신의 해적단으로 꼬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この出会いは運命だレイリー 레일리도 처음엔 얜 뭔가 싶었는지 뭔 쌉소리냐고 서제꼈지만 두 사람은 훗날 둘도 없는 동료애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로저의 적단으로서 기록 지침의 종착점인 로드스타 섬을 방문하였지만 로저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고 또 하나의 숨겨진 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의 적단은 당대 최강인 록스의 적단과 싸우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어떠한 사연이 있는 것인지 로저의 적단은 자신들을 잡으러 온 거푸 중장과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록스의 적단에는 현재까지도 괴물이라 불리는 빅맘이나 카이도, 금사자시키, 흰수염과 같은 강자들이 모여있는 집단들이었으나 거푸와 로저의 적단이 이들을 괴멸시키며 두 사람은 또 한 번 전설급의 인물들로 평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해적으로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손쓸 방법이 없는 불치병이 찾아오자 로저는 당대 최고의 의사인 크로커스를 선의로 영입하며 최후의 섬을 찾아낼 최후의 항해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항해에서 로저가 필요했던 것은 고대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리고 우연히 이 인물과 만나게 됩니다. 금사자 시키와 에드워 해전을 이후로 흰수염의 적단과 조우에서 로저는 코즈키 오뎅이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오뎅을 1년만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俺は本気だぜニューゲート。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다급하였던 로저를 보고도 흰수염은 거절하였지만 오뎅이 로저의 꿈을 듣고는 동행을 원하였는데요. 결국 흰수염은 오뎅을 데려가라 말하였고 오뎅은 최초로 흰수염과 로저 해적단을 모두 경험해보는 인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뎅과 함께 로저의 적단은 하늘섬부터 고대 포네그리프를 쫓게 되었고 마지막 고대 포네그리프가 있는 곳을 어인섬으로 추측하였는데요. 어인섬에서는 훗날 고대병기인 포세이돈 즉 해왕류의 딸이 태어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후 넵튠왕을 통해 마지막 포네그리프까지 모두 얻게 된 로저는 바로 마지막 섬으로 향하였습니다. 세계 정부가 감추려 하였던 고대병기와 디일족의 진실 그리고 조이보이가 남긴 대비보를 보고 로저의 적단은 크게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笑ってた。 현 세대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안 로저는 원피스를 보고 크게 웃으며 마지막 섬의 이름을 라프텔로 짓자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로저는 해적왕으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최초의 섬을 알아낸 유일한 인물로 오르게 되었는데요. 로저는 악마의 능력자가 아니지만 패왕색패기와 폐위감 공격을 능숙하게 다루며 당대 최강 흰수염과 맞다이가 가능하였고 해군 전설 거푸와 함께 엄청난 인물들이 모여있던 록스 해적단 괴멸까지 여러 업적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ラステルト。 악마의 열매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카이도우를 처바를 수 있었던 코즈키 오뎅을 일격에 날려버리던 로저는 자신을 잡으려면 거푸나 센고쿠 정도는 데려오라고 하기도 하였는데요.
현재 카이도우나 흰수염 그리고 거프가 나이를 먹은 상태에서 이 정도 강함을 보여주는 걸 보면 과거 로저가 어느 정도 강했을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해 이후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알고 있던 로저는 자신의 자식을 남기려 하였는데요. 뭔 깡따구인지 해군에게 스스로 자수를 한 로저는 거프에게 널 신뢰한다며 자신의 자식을 부탁한다 하였습니다. だからお前に言ったんだ 지병으로 어차피 오래 살 수 없었던 로저는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을 계획해 두었었고 조이보이가 남긴 원피스를 다음 세대의 조이보이가 찾아주길 바라며 자신의 처형식에 웃으며 등장하였습니다. 당시 처형식에는 도플라밍고나 세계 최강 검호 미호크, 샹크스나 버기와 하얀 사냥감 스모커와 같은 미래 거물급 인물들이 모두 참여하였는데요. 로저는 견문색이 너무 발달해서인지 어린 스모커의 미래를 봐서인지 스모커에게 씩 웃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해적 시대의 원흉이라 볼 수 있는 숨겨진 D1 쪽으로 보이는 한 사내와 콜라보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보였는데요. 웃기만 하다가 돌아온 라프테레다 이 세상 전부를 거기에 두고 왔다는 개구라와 함께 로저는 웃으며 사망하였고 로저의 의지를 이은 밀짚 모자는 샹크스를 통하여 현 조이보이인 루피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けりゃくれてやる探せ 현재 세계 정부와 맞설 자들이 등장할 수 있게 큰 역할을 하였던 로저는 최종장 시대 이전에 사실상 최강자로 볼 수 있었으며 로저와 흰수염 두 인물을 넘어설 강자는 후대에도 극소수일 거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それが全ての始まりだった。